궁금하신 김주령 감독님, 문호주 배우님을 앞으로 모시고 GV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수로 맞아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감독님부터 우리 간단하게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 영화 5시부터 7시까지의 주의를 연출한 장건재라고 합니다. 토요일날 주말 낮에 홍대에서 다른 데 안 가시고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주령 배우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예,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희 역할을 맡은 배우 김주령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 오다 보니까 홍대에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날씨도 되게 추워졌는데, 근데 또 다른 데 안 가시고 진짜 여기 와서 저희 영화 봐주시고 이렇게 또 늦게까지 남아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인 남편의 호진 역의 문호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앉아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V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텐데요. 와. 왜 놀라시는 거죠? 왜 여러분이 더 깜짝 카메라가 앞에 되게 많아서 약간 기자회견 느낌인 것 같네요. 모르지만 이 여기 앉아 계신 누군가들의 아주 강력한 팬이 아니실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보통 카메라를 들고 오시는 분들은 예사롭지 않은 팬분들이시거든요. 일단 GV를 앞서 아마 많이 참여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디스페이스이니만큼. 그리고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보신 영화에 대한 크고 작은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감독님한테 이 영화 어떻게 연출하게 되셨나요? 이런 거부터 시작할 수 있겠고요. 배우님은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그 장면을 연기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흘러나오는 음악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등등등.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영화가 되게 궁금했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도 내가 원하는 답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GV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질문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생각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지금부터는 가져다 드릴 수 있고요. 조금 워밍업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씩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배우님들 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지만 감독님한테는 이 작품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질문을 기본적으로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겠죠. 예, 2020년도 1월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전에 좀 오랫동안 준비했던 작업이 있었는데 이제 국경이 좀 문이 닫히면서 좀 또 무한정 좀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주령 배우님하고는 이제 잠 못 드는 밤이라는 영화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동료로 이제 지내면서 이제 간혹 안부 묻고 집에 찾아가서 얘기 나누고 그런 사이였고요. 이제 그 즈음에 이제 김주령 배우님도 오징어 게임 작업을 앞뒤로 이제 앞두고 계셨고 대본 읽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요 작업 이야기를 어떻게 꺼냈어요. 5시부터 7시까지의 주희 지금 보신 영화의 어떤 완성본을 생각하고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했던 건 아니고 그냥 뭔가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이런저런 작업들이 있었다 보니까 좀 시간을 내서 좀 무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타이밍에 맞으면 그때그때 조금씩 이렇게 정말 조금씩 만들 수 있는 작업이 뭐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즈음에서 이제 그런 작업들에 대한 좀 관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2020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조금씩 찍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그 학교도 이제 다 모든 수업들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던 때였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연구실에서 이제 촬영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해 겨울에 이제 여기 문호진 선배님께서 여기 크레딧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호진, 안민영이 이제 협력 프로듀서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연극 배우들이나 배우님들도 이제 무대를 다 이제 그 방역 문제 때문에 이제 무대들이 다 문을 닫히면서 이제 배우들을 위한 그런 국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배우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문호진, 안민영 배우님께서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여기 안민영 배우님은 이제 무용과 양선생으로 나오시는 그 배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저한테 어느 날 전화하셔가지고 너 이름을 강사로 올렸어 이러시면서 우리 배우들한테 좀 단편 영화 제작 워크숍 같은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아무 상의 없이. 저희 그런 사이예요. 사실 그래도 되는 사이라고 저는 생각이 해서, 그래서 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미팅 좀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뵀더니 문 선배, 안 선배하고 또 이제 젊은 배우님 한 분 계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냥 우리 짧은 단편 영화를 한번 찍어봅시다. 원래는 이제 단편 영화란 무엇인가, 뭐 촬영, 뭐 조명,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프로세스에 관한 것들을 교육하는 걸로 이끌 수도 있었는데, 그냥 실습을 조금 뭐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면서 직접 경험해보자. 여기서 같이 뭐 카메라 보조도 하고 뭐 조명기도 들고 연기도 직접 해보고 슬레이트도 쳐보고 배우님들이 또 번갈아 가면서 연기도 해보자. 제가 그런 거에 걸맞는 대본을 하나 써와 보겠다. 그래서 이제 썼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두 공간을 합칠 생각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한쪽 파트에 같은 시간대에 남편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이야기를 이제 두 작업을 이제 병렬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합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각각의 배우한테 드렸습니다. 문호진 선배한테는, 문호진 배우님한테는 지금 어디선가 제가 그 부인 이야기를 좀 찍고 있다, 영화를. 근데 아마 나도 모르는 나의 부인 이게 이야기가 아마 나중에 촬영되고 합쳐갈 있어. 수 있을 것이다. 또 김주령 배우님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어디서 뭐 남편 이야기를 좀 찍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작년 봄까지 촬영을 했고요. 그렇게 영화는 뭐 러닝 타임은 짧아요. 한 76분밖에 안 되는데 촬영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띄엄띄엄 하고 또 시간이 맞으면 또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주희가 죽고 나서 한 몇 개월 후에 이제 추모식 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좀 떠올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령 배우님한테 주희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령 배우 없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을 좀 한데 모을 수 있는 장면을 좀 떠올리다가 이제 추모식 장면을 찍게 됐고요. 또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병원을 가는 장면을 좀 찍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병원 촬영을 아예 엄두도 못 냈어요. 사실 코로나 기간이었던 터라. 어떤 그 김결희 선생님이라고 이제 성악정술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 계시는데, 강동성심병원에 그 LGBTQ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도움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촬영한 게 이제 영화의 오프닝이 영화의 마지막 크랭크업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뒤죽박죽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또 찍고 이러면서 이제 그날 병원 촬영 끝나면서는 촬영이 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편집을 시작하고 작년에 이제 부산에서 프리미어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동안 두 배우님이 이제 지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이 두 분한테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작품을 시작할 때쯤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떤 기분으로 지내다가 이 작품을 내가 수락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김지령 배우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2020년 초에 오징어 게임 이제 제 대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대본을 받고
받고 2020년 6월부터 사실 저는 촬영이 들어갔고 그 즈음에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40대 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그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를 오마주한 이제 이게 주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 예, 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작품이 있으니까 그거 촬영 끝나고 촬영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11월 아마 제 기억에는 초에 이제 오징어 게임 촬영을 다 마쳤고 그리고 바로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촬영하면서 이제 감독님이 시나리오도 건네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저는 워낙 10년 전 그 잠 못 드는 밤 감독님과의 작업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고 또 아주 근사한 결과물을 제가 봤기 때문에 감독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흔쾌히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저한테 또 어떤 또 아주 좋은 멋있는 영화를 또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는 저는 그런 믿음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틈틈이 이제 오징어 게임 촬영하면서 뭐 시나리오 얘기해 주시고 얘기하면서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감독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담 안 갖고 감독님도 또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생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 다 배려하면서 서로 시간 맞을 때 예, 이렇게 만나서 찍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제가 받은 시나리오는 5시부터 7시까지 주의 이야기만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호진 남편이 이제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얘기로만 들어서는 또 이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이제 대충 찍으면서 또 사실 이렇게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찍었던 거를 이렇게 보여서 아 이런 남편의 이야기가 나온다 해서 되게 이야기가 더 훨씬 더 풍성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실제로 또 결과물을 봤을 때도 야 이게 참 이 영화가 참 신기한 게 저 오빠를 부산 영화제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네, 촬영 때도 안 보고 뭐 그래서 한참 지나서 이제 부산에서 저희 영화가 처음 오픈된다고 했을 때 그때 오빠를 처음 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참 이 영화가 참 매력적인 게 주희랑 호진이 영화 내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는데 이 호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주희랑 어떤 부부 생활을 했었을지가 딱 너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또 마법을 이 장건재 감독 역시나 정말 참 대단한 감독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 예.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네요. 네. 네, 김주영 배우님이 이제 이런 남편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 이런 남편이 이제 문호준 배우님이실 텐데요. 이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감독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그 당시 배우님이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들 가지고 있으시다가 여기에 같이 들어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또 짧게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근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 영화를 하면서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나왔던 무용가 교수님 안민영 배우가 저랑 뭐 같이 사시는 분이셔가지고 저는 연극 무대에서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코로나 터지고 2022년도에 둘 다 이제 졸지에 백수가 돼가지고 여러 그냥 시간들을 갖다 집에서든 여행이든 뭐 잔잔하게 보내다가 뭐 상암에 있는 감독님의 추천으로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영진위에서 배우들을 이렇게 모아보면은 해가지고 하면 뭐 지원을 해준다.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시간에 그냥 썩히지 말고 뭐라도 만들어보자. 배우 10명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가지고요. 그리고 한 감독님을 추천하려는데 제일 첫 번째 안민영 배우님이 가장 강력하게 이 사람을 데려오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영화를 한 목적은 완성된 작품을 보려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단편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떠한 장건재 감독을 통해서 배우들이 조금 느껴보고 생각해보자. 그러한 시간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부산 영화제도 가고 완성된 영화를 봐서 기쁨이 2배였습니다. 진짜. 과정이 행복했고요. 근데 진짜 이 장건재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되게 그간의 영화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장 감독님이 이렇게 만드는 어떤 영화의 어떤 한 본보기 뭐 이런 걸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기자님이 하시는 그런가? 질문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뺏으시면 질문이 아니라 잘했다. 아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또 감독님들이 이런 시도를 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시지 않을까 네 그런 좋은 생각이 말씀 들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감독들이 갖가지 돌파구를 찾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감독들이 생각하는 영화 작업이라고 하는 게 뭐 대본을 쓰고 캐스팅을 하고 투자를 받고 또 혹은 독립영화 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제작 지원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펀드 레이징 해야 되는 건데 또 그렇지 못한 영화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 그냥 책상 서랍에 들어가는 대본들이 많고 또 많은 감독님들이 어떤 식으로든 작업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두 분께서 이런 작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저 혼자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일들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뭐 여가라면 여가, 뭐 취미생활이라면 취미생활인데 사실 이게 본업이라고 생각했을 땐 되게 좀 심각해지는 또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풀타임으로 이 작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이게 뭐 될까? 뭐 극장에 개봉했을 때 뭐 이렇게 객석에 한 500명 정도밖에 안 앉아 계시는데 지금 그러면 이걸로 또 다음 작업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식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접근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연출자로서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 단편 영화 실습할 때도 그렇지만 그냥 이제 그렇게 만들고 또 우리끼리 보고 뭐 끝내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영화라는 게 이제 관객한테까지 가는 것까지가 이제 완성이니까 저는 좀 그 과정까지도 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거기 같이 작업하시는 뭐 문호진 배우님도 주로 연극 작업은 주로 많이 하셨지만 영화 작업 경험은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좀 했을 때 또 오는 어떤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막 그런 제 마음을 막 강하게 표현하진 않았는데 이제 안에서는 이제 이거를 되게 귀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완성도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관객분들한테까지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지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이제 여러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건재 감독님은 이 독립영화를 선호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팬이 되게 많은 감독님 중에 하나인데요. 익히 그렇게 다 알려져 있고 동의하실 텐데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잠 못 드는 밤을 보고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을 보면 30대 주의가 40대 주의가 되었는데 그때 그 사랑 넘치고 남편과 그렇게 정말 깨복고 너무 행복하고 뭐 약간 걱정과 뭐 미래에 대한 고민은 있었지만 그 주의가 40대에는 조금은 쓸쓸하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는 여인이 되었구나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감독님한테 드는 궁금증은 그런 거죠. 40대 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쓸쓸하고 좀 아픔을 겪게 되는 캐릭터를 그리게 되셨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40대는 정말 왕성하게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활발한 시기이거든요. 우리 생애 주기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감독님은 그렇게 시선을 녹여내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궁금하고 죽었으면 이제 50대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그런 네. 생각들을 했습니다.
영화 보시고 잠 못 드는 밤이란 영화도 이제 저희 살고 있는 집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배우님들하고 같이 다른 로케이션 오픈을 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5시부터 7시까지 주의를 보고 난 분들께서 부부 생활은 괜찮은 거지? 뭐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세요. 제가 이제 좀 자기 반영적이고 또 때로는 좀 자기 참조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듣는 질문인데 뭐 당연하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저도 뭐 물론 뭐 연출가이자 뭐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주령 배우님도 그 같이 사시는 신랑께서 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연극 연출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누구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평소에 얘기하고 제가 또 받은 이야기와 어떤 영향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뭐 어느 게 몇 퍼센트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진짜 녹여내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도 뭐 주령 배우님도 저한테 가끔 그러세요. 남편 뭐 자랑도 했다가 흉도 봤다가 뭐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주령 배우님하고 저하고 또 극 중에 나오는 딸 아이처럼 여기 윤서진 양이 저희 딸들하고 나이가 또 같아요. 13년생인데 그래서 또 극 중에 하영이라고 부르는 인물도 사실은 주령 배우님 딸 이름이 실제로 하영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그 하영은 뭐 극중 딸은 뭐 제 딸 같기도 하고 또 주령 배우님의 딸 같기도 하고 또 극중의 주희 딸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안 그래도 주령 배우님께서 그 죽으면 우리 또 찍어야 되는데 그 죽는다는 말씀 드렸을 때 그거를 이제 되게 섭섭해하셨어요. 농담처럼. 근데 사실 잠 못 드는 밤의 주희와 그 5시부터 7시까지 주인은 좀 다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령 배우님과 저의 삶들이 좀 이렇게 반영된 인물이긴 하지만 또 달라서 뭐 언제든지 다른 인물로 부활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잘 살아낸다면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주령 배우님은 올 초에 또 미국 에이전트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곧 헐리우드 진출을 하시거든요. 미국 그 배우조합 파업이 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대본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본인께서 이제 작품을 결정하시거나 본인이 이제 프로듀싱 하시는 영화가 있다. 요즘에 이제 헐리우드의 중견 배우들이 이제 원작 판권을 사서 이렇게 감독들을 픽업해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를 이제 픽업해 갈 테니 준비 잘 해놓고 있어라 이렇게 하셔서 이제 50대 때는 이제 저와 함께 미국 어딘가에서 꼭 LA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작업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공공연하게 관객분들이 듣고 있는 데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건 꼭 나를 데려가 노력해라 감독으로 이런 무언의 즐거운 아빠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의 좀 질문 들어볼 텐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자, 마음속으로 고민들을 먼저 드셨고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한 20분 정도 드셨는데요. 가장 빨리 드셔가지고 이렇게 마이크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어. 지금 밖에서 GV를 들어오지 못하신 관객분들께서 지금 항의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북새통 현장입니다. 예.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목이 제목이니만큼 바르다의 5시부터 7시까지 클레오를 떠올리면서 볼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그 영화와는 다르게 주인공의 어떤 그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는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진행이 되는데 이 영화는 뭔가 주인공의 어떤 불안이나 어떤 사랑의 어떤 불화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대학생들의 어떤 연기라든지 아니면은 주위의 남편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간접적으로 제시된다라는 점이 좀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아까 감독님이랑 배우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내용들을 듣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렇게 시나리오를 구상하게 되신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좀 덜 나왔던 그 학생 부분 학생들이 나온 여러 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막 주희가 학생에게 막 멋있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우리는 계속 불안이나 그런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뭐 이런 말들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작상을 하신 건지 그리고 그런 어떤 비하인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5시부터 7시까지 끌레오는 뭐 저는 이 영화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뭐 감히 뭐 오마주라는 표현을 뭐 이제 뭐 마케팅 용어로 쓰기도 하고 저도 뭐 종종 얘기하기도 해요. 뭐 비슷한 세팅이 있고 또 저는 이제 첫 장면은 좀 그런 의도로 찍긴 했어요. 클레오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미래를 예견하는 이제 타로점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장면의 뭐 그런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들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의 결과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이제 뭐 점술사가 이제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 점괘가 이상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의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과학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근거 있는 이야기고 그게 저는 이 영화로 들어가는 이제 뭐 입구와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개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클레오는 다행히도 치료받으면 낫는 젊은 아름다운 건강한 육체의 여성이고 주인은 말하자면 그런 아름다운 시기는 좀 지나온 좀 다른 주기로 들어가는 인물이고 여성이라고 하면 이제 몇 년 뒤에 어쩌면 뭐 월경이 끝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하고 이제 주희도 이제 그런 변화들의 어떤 결심이 선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남편하고의 이별이라던가 직장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인데 그런 것들을 뭐 누구한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고 또 혹은 본인이 되게 결단력 있게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거나 과시하진 않지만 그런 인물이 클레어하고는 되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영화가 되게 간단하고 뭐 그런 영화지만 그렇게 봐도 되는 영화로 좀 만들고 싶었고 또 이 영화를 좀 깊이 보시려고 하는 관객들한테는 또 깊이 있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좀 구멍을 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 속 연극이라던가 또 영화 속 연극이 뭐 두 인물의 생활을 좀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이라던가 또 엔딩에 추모식에 나오는 연극도 그렇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뭐 레이어를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학교 장면은 실제로 제가 이 영화 만들면서 만나고 싶었던 졸업생들을 제가 초대했어요. 그 지유 씨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그 수업을 하면 눈에 띄는 좀 고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졸고 물어보면 밤새 일을 했거나 뭐 이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막 티를 내진 않았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궁금해서 연락을 한번 했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있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아동국 하고 있고 베이커리 매장에서 주말에 일하고 대학로 근처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같이 밥 먹고 헤어졌는데 좀 그런 잔상이 좀 깊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이제 이 영화 준비하면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 지우 씨를 좀 모델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은데 대본을 좀 보내겠다. 그리고 혹시 직접 연기해 줄 수 있냐. 그리고 주희한테 건넸던 그림을 저한테 또 준 적이 있어요. 그 수업 끝나는 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림을 그려서 커팅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제 김주령 배우 사진을 좀 보내서 혹시 그때처럼 좀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냐, 영화에 좀 그 장면을 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주령 배우님한테는 저 배우가 그림을 줄 거다. 그 전까지는 보지 말고 촬영할 때 한번 그림을 보자. 네, 이렇게
그럼 촬영할 때 그거 처음 보신 거군요? 처음 봤어요. 와. 그런데 와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레디 액션 하고 이제 뭐 대화가 진행되고 아 선생님 제가 드릴 게 있다고 그리고 이제 가방에서 이제 꺼내서 그때 당시 이제 처음 그림을 딱 건네 받았는데 와 저 그때 말을 못 이었어요. 그쵸? 그 첫 촬영 그래서 때 그 제가 되게 감격하는 장면을 결국 못 썼어요. 못 썼어. 좀 울어가지고 약간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그렇게 막 들쭉날쭉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적을 고쳐달라고 끝까지 얘기해도 마음이 고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밑은 되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인물을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은정이라는 역할을 옥수분 배우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제 연구실에 와서 몇 년 동안 계속 울고 나갔던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와서 그냥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울다가 나가고 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울다가 나가고 그래서 어떤 날은 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렇게 누가 보면 제가 울려서 나간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누가 오해할까봐 연구실 문제 열어놓고 막 그렇게 올 때마다 이제 울고 나가면 약간 마음이 곤란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한때 제 연구실 별명이 통곡의 방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안 물어봤어요. 끝까지 왜 우는지. 그거는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뭐 그때 왜 이렇게 힘들어했냐. 저는 지금 되게 밝아진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떠올라서 그 대본을 좀 써봤어요. 뭐 그런 저의 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질 하면 성적 고치는 일들은 학기 말마다 우리가 이제 겪는 일이고 또 아마 여러분들 학생 얼마 전에 끝나신 분들도 이제 되게 억울한 점수를 받아보신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 이런 분도 있으시지만 저 선생님을 왠지 좀 얘기하면 바꿔주실 것 같은 분들한테는 또 끝까지 엉겼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이제 하나 넣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감독님이 이제 선생질이라고 하셨네요. 선생님 생활을 하시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도 꽤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에 손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마이크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 바로 앞에 계신 관객분이거든요. 촬영하시느라 저 뒤에 계신 질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멋있는 영화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멋있는 그 주위 하루 동안 대학 원실에서만 그 많은 만남이 있었잖아요. 뭐 정말 고민을 풀려고 온 분도 계시고 그냥 보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 정말 본인의 욕심은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머리는 이태원 클래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오셨던 분도 계시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대학교 때 어떤 것을 배우셨고 또 어떤 것을 목표로 대학생활을 보내셨는지 그게 좀 알고 싶었습니다. 기억을 엄청 거짓말했는데 뭐 20년 더 거짓말 나가셨는데 거의 지난 세기의 일인데 이게 저는 20세기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희 셋 다 20세기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역순으로 가볼까요? 이 답변을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는 다시 돌아가면 대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도 많았고 저녁에 피곤해서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을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너무 이렇게 하루가 그냥 재밌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때 연극과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들과 하면서 연극을 평생 꿈꾸면서 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저는 연극학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그때 현장으로 나오지 않고 독일을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아쉬움은 항상 있습니다. 배우 활동보다는 이제 공부를 좀 되게 하고 싶었던 생각이었던 건데
다시 돌아가면은 연극은 안 하겠지만은 공부를 좀 하러 나가서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은 배우는 공부에도 끝이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학문을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떠올리곤 합니다. 문호준 배우님은 부산에서 공부하셨고 그 돌아가신 그 부산국제영화제 그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 제자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김정 배우님도 연극 전공하셨죠? 아, 그렇죠. 저는 근데 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정통 연극과 이게 학생이 아니었고, 저는 이제 몇몇 제가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래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1학년 마치고 이제 처음 전과제도가 생겼는데, 이제 제가 동국대 연극영화과 역사상 1호 전과생이에요. 저 혼자 네, 나름 역사에 남을 동국대역.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연기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를 이제 바꿔서 2학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연극영화과를 들어가서 또 나름의 이제 연극영화과의 그 전통을 이렇게 중요시하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과자가 됐거든요. 사실 전과자. 그래서 예, 전과자가 졸지의 전과자가 돼서 사실은 들어가서 이제 좀 증명해 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긴장하고 늘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도 있었고, 실제로 또 열심히 해서 제가 자랑이지만 장학금도 제가 받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해서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은 정말 늘 그냥 트레이닝복에 항상, 근데 모든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그래요. 그리고 방학이 사실 없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방학 때 주로 이제 워크샵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 다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해서 되게 나름 뭔가 좀 힘들게 나름 뭔가 이렇게 계속 증명해내야 된다. 이 사람들한테 나는 전과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교 다닐 때 항상 그래도 희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실제 이제 현장에 나가면 다 이렇게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되게 나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막상 나와보니 현실은 제 맘 같지 않고 네, 그러니까 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학교 다닐 때도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실은 또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전 오히려 연극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이제 막상 저는 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춘이라는, 곽지훈 감독의 청춘이라는 영화를 데뷔를 해서,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영화 쪽으로 먼저 갔다가 다시 또 연극으로 돌아가는 뭐 계기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대학 생활은 정말 나름 치열하게 되게 열심히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억 여행을 잠시 떠나고 있는데, 감독님의 추억 여행도 조금 짧게 들어볼까요? 네. 짧게. 저는 영화과 학생이라 그냥 주구장창 찍고 편집하고 리뷰 받고 찍고 편집하고 리뷰 받고 이 훈련을 20대 내내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또 저는 시네마테크에서 영어 공부를 또 10대 때부터 다녔었거든요. 그 공부를 좀 일찍 시작했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20대 내내 사실 영화를 훈련한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상급 학교에서는 이제 영화 촬영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 감독 되는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서 독립종편 영화로 데뷔를 했거든요. 저는 해오리바람이라는 영화가 첫 장편 영화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또 한 20년간 영화 계속 15년간 영화 쭉 만들고 있고, 그래서 사실 20살 이후의 삶은 거의 그냥 영화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 분 되게 한우물을 파셨네요.
대학 때부터 정말 쭉 한우물을 하셨군요. 그러기가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면 생각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간에 많은 경우 경로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재미있는 추억 여행을 잠시 떠났었고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하세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인디스페이스가 다음 상영도 있어서 제가 관객분한테 마지막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다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위에 계신 관객분께 전달드릴게요. 배우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부산에서 오늘 두 번째로 보는데요. 오, 감사합니다. 네. 상영 이제 개봉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 느꼈던 주희라는 인물을 둘러싼 약간의 불편함 같은 게 다시 떠올랐어요. 그게 어떤 거였는지 이제 오늘 영화를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는 사실 처음부터 주희의 죽음 같은 것들을 계속 좀 몰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근거들을 던지면서 이모 먼저 돌아가셨던 그 이모였나요? 네,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주희는 자신의 어떤 삶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뭔가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듯한 여러 학생들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모습을 놓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둘 사이에서의 어떤 장력 같은 것들이 약간의 묘한 불편함 혹은 긴장감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뭐 좀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지 또 여기 배우님께서는 연기를 하면서 이 배우가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보통 영화 인물의 어떤 질병이나 죽음을 다룰 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비극 혹은 심파로부터 좀 다르게 그리는 게 일단 목표였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중요한 텍스트는 수잔 소택의 글이었어요. 은유로서의 질병. 주희도 역시 검사를 받기 전날과 이날은 주희한테 신체 변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날 이후로 생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덮여진 서사인데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인물. 그리고 또 그 영화 후반부에 보면 이제 뭐 눈동울 뗄로 등장하는 인물이 친구와 만나서 이제 친구한테 멘토링 비슷하게 해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괴로움에 너무 휩싸이지 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주희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 영화는 2시간을 이제 비록 다루고 있지만 그 작은 시간 동안에 주희가 단단하게 마음을 좀 부여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이제 막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그 마음은 이렇게 순간순간 엿보는 순간들은 좀 모먼트는 만들고 싶긴 했었는데 막 그 고통을 막 이겨내려고 막뭐 발버둥 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인물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은 못 되는데 좀 어떤 좀 비극적인 상황에 맞이했을 때 좀 그것들을 그 실체를 보려고 노력하는 인물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뭐 그런 제 마음이 좀 그렇게 작용이 돼서 주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주희 같은 상황이었으면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예, 정말 그냥 막 울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난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뭐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예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유 씨가 저한테 그림 줬을 때 그런 반응, 그거를 결국 못 쓰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주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또 이제 연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이 잡아 주실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의를 연기하면서 참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른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이런 어른이 되면 참 좋겠다. 예,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또 결과물을 보고도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감독님의 의도가 예, 뭐 제가 따로 뭐 주희를 연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캐릭터를 이렇게 했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니까 참 네. 끝나신 거예요? 예.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역할을 통해서 정말 그런 거를 저도 많이 이렇게 돌아봤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예, 찍으면서도 그렇고 또 결과물을 보고서도 그렇고. 그 주령 배우님은 그 온도가 조금 높은 사람이 좀 뜨거운 온도도 사람이고, 높고 이렇게 막 그래서 많이 잠못 드는 밤 때도 그렇고 그 주위 때도 종종 제가 이제 촬영하다가 컷하면 답답해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런 얘기를 종종 잘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이제 주령 씨의 되게 엘레강스하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영화에 담고 싶어 하니까 이런 이제 뜨거운 마음들은 이제 사실 또 풀어내는 또 연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시는 뭐 오징어 게임이니 뭐 또 그런 드라마들에서 또 그런 아주 그 고점 에너지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보고 싶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려내는 좀 멋있는 인물로 막 가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는 좀 무엇보다 이제 주희가 되게 좋은 게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을 타인한테 막 전염시키지 않고 오히려 좀 다른 기운들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좀 저도 만들고 나서 이런 인물이었구나, 내가 이런 인물 좀 그리고 싶었구나 이런 것들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짧지? 제가 못 물어본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너무 아쉬운데요. 마지막 인사를 들어봐야 될 시간이 너무 빠르게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제가 세 분께 조금씩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문호준 배우님한테는 일단 이걸 여쭤봐야 돼요. 작년에는 이 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오셨고 같이 워크숍한 배우들이랑 같이 또 이제 개봉한다고 GV도 하시고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경험과 새로 겪어보는 이벤트 드릴 텐데 오늘 이렇게 GV 하시고 지금까지 거쳐온 경험들 어떠신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그 소감으로 마지막 인사 전해주시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무대를 위주로 해서 살아왔는데요. 배우로서 또 다른 장르를 개척한 느낌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쪽으로 조금 더 한 우물을 깊게 제가 좋아하는 장근재 감독님과 그리고 김주령 배우와 헐리우드 같이 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또 더 행복하게 배우로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배우님한테는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올 초에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셨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많은 관객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 또 어떤 작품 출연하고 싶으신지 뭐 그런 것들도 간단히 말해주면 아주 흥미롭게 듣고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헐리우드 네. 어쨌든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도전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건 맞고요. 네, 그것 또한 이제 배우로서의 아주 크나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어로 연기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영어로 제 나라 말이 아닌 영어로 이제 연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요. 제가 뭐 카지노에서 살짝 영어로 연기하는 게 있었지만 되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우리 프로덕션에서 영어로 연기하는 거와 또 그쪽으로 가서 그 프로덕션에서 이제 연기하는 건 또 다른 거니까 사실 두려움 많지만 어쨌든 도전할 거고요. 이제 배우 파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작가 파업에 의해서. 그래서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헐리우드 작품 사실 올해 안에 한 작품 하는 게 목표였는데 배우 파업과 작가 파업 때문에 제가 핑계를 대서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꼭 헐리우드 작품, 미국 작품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저는
그리고 뭐 지금 찍고 있는 이제 드라마가 내년에 상반기에 이제 방송이 되기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좀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장건재 감독님과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50대, 60대, 70대 주의를 계속 만들 거고요.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했더니 이제 힘들어서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배우가 돼서 더 열심히 해서 제가 진짜 프로듀서로 참여를 해서 정말로 꼭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영화사에 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주위의 영화, 이 영화사에 되게 뭔가 의미 있는 영화로 이렇게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욕심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이 작품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도 가지고 계시죠. 이 작품이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면 한국이 싫어서는 올해 개막작이었고 저는 이미 거기서 작품을 봤는데 또한 매우 괜찮은 작품입니다. 보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만한 거리가 있고요. 감독님이 이제 두 작품을 이제 이어서 또 선보이게 되실 테니까 한국이 싫어서도 관객 앞에 이제 선보이는 입장이시니까 이 두 작품들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주인은 이제 개봉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관객분들 뵙고 있고요.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는 저 되게 오랫동안 좀 준비한 작업입니다. 그 내년 초에 아마 극장 개봉하면 관객분들 뵐 것 같고, 가깝게는 이제 11월 말에 시작하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또 신작 장편을 하나 발표를 해요. 최초의 기억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배우님들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번 장편 경쟁작으로 트는 작품인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후반 작업 중인데 그 작품도 올해 먼저 서독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소개하고 내년에 극장 개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면 부지런히 작업하고 관객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독님과 두 배우님 작품 많이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